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병주 기자입니다. 자, 이준석이 대형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이낙연 쪽과 합당을 하고 바로 쪼개지면서 이 보조금 사기, 이른바 6억 6천만 원 먹튀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성간이 측에서 이거는 바로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 이준석 쪽에서는 이걸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놔뒀다가 나중에 국회에 들어가면은 뭐 관련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반납을 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 성간이 쪽의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경상보조금을 동결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뭐 기억하실 텐데, 그때 그 이준석이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등으로 이제 신고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파헤친 그 익명의 네티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분이 최근에 또 이 인터넷 사이트 DC에다가 이 개혁신당 기부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이제 문의를 한 겁니다. 자, 개혁신당 기부 관련해 중앙선관위 답변 공유한다. 그러면서 이제 경상보조금 6억을 이제 먹었는데, 이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선관위 취재를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어떤 방법을 이제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관위 쪽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질의를 했더니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 글쓴이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강목의 단체 등에게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러면서 저희가 소관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는 정당이 당비를 지출할 때 지출 상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쪽에도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 선관위에서 대답을 한 건데, 중앙선관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해요. 당에서 구호적 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지출하는 부분은 특별 당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당비가 만약에 그 정도였으면은 지출에 관해서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뭐냐, 정당이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이 경상보조금을 반환을 하실 수는 없지만, 경상보조금은 말 그대로 이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비용, 그 경상보조금을 받은 그 비용만큼 특별 당비를 집행해서 이른바 그 자선사업을 하는 국가단체에 기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갈비신당, 개혁신당의 당원에도 특별 당비를 집행할 근거가 이미 마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걸 동결하고 있으면 안 되고, 경상보조금은 그대로 선거 비용에 쓰고, 원래 용도에 따라 6억 6천만 원 그대로 쓰고, 그만큼 6억 6천만 원을 기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결을 하고 나중에 뭐 법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 당비를 사실상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중앙선관위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냈는데, 자, 중앙선관위 법제국 해석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정당이 당원으로부터 정당의 당원 당규 등에 의하여 당비를 납부받고 그 당비로 이 구호적 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상 가능하며 해당 상품의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낸 거 그거 선거 비용으로 쓰되 같은 비용으로 구호적 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기부지 않겠습니까? 기부를 하는 거는 선거법상 정치자금법상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온 겁니다. 다 똑같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8조 보조금의 용도 제한 등 제2항에 따르면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 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이 경상보조금 6억 6천만 원 받아낸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전체를 다 동결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치자금법 제28조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서 정책연구소,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을 정책연구소, 시도당, 여성정치발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중앙선관위에서 이를 묵인하는 것은 보조금 남용을 방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글쓰니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조사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관위 쪽에서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충분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조사에 착수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올라온 이후에 뉴데일리도 자체적으로 또 취재를 했나 봐요. 예. 그랬더니 뉴데일리도 선관위 쪽으로부터 똑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혁신당 6억 6,654만 원 돌려줄 길 열렸다. 선관위 당비 기부 가능하다. 자, 선관위 공식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상 구호 자선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금액 제한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이 용도에 맞게 이 개혁신당이 받는 정치 이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 이런 어떤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요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은 중앙선관위는 같은 액수, 그러니까 6억 6천만 원을 같은 액수로 국가단체에 당비 기부가 가능하다고 뉴데일리 측에 이제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보조금에 준하는 액수를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당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국가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 법제국 해석실이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정부로부터 이제 받은 경상보조금 6억 6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이 정한 대로 사용을 하되 같은 금액의 당비를 기부 방식으로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요. 지금 선관위 쪽에서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는 6억 6천만 원은 용도에 맞게 써라. 용도에 맞게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딱 그 법이 정한 그 이른바 지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소, 시도당 등등 거기에 맞게 6억 6천만 원은 다 쓰고 그 동일한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고 왜냐? 지금 이 뉴데일리 보도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정치자금법상 경상보조금은 정책연구소 30%, 시도당 10% 등의 배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동결은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관위 쪽에서도 이거를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충분히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이준석이 이 보조금을 바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기부를 안 하고 이준석이 지금 말한 대로 동결을 하고 있다. 이 6억 6천만 원 이 보조금을 갖다가 동결을 하고 있다.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요 선관위 쪽에서 답변이 나오거나 아예 답변이 나올 필요도 없지. 요거는 바로 고발 들어가도 돼요. 요거는 제가 한번 고발을 해보는 걸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요 고발장 하나 넣죠. 이거는 법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법에 정치자금법 제28조에 그렇게 무조건 써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저는 수사 대상 선관위의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검토를 해본 뒤에 고발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국고보조금 이 받은 경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다시 짚어보면은
이 자체가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 보조금 사기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15일까지 2월 15일까지 의원 5명이 돼야 국고보조금 6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개혁신당이. 근데 이 개혁신당이 2월 15일 직전에 2월 14일 정말 어떻게 보면 막판에 이 민주당에서 쫓겨난 양정숙을 영입함으로써 현역 의원 5명이 돼서 보조금 6억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5명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양정숙을 영입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서 바로 이제 김종민, 이낙연을 사실상 본인들이 내쫓았죠. 사실상 이준석 쪽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사실상 내쫓으면서 이 6억을 받을 수 있는 현역 5명 기준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김종민이 이제 탈당을 함으로써. 그러면 다시 4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6억 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5명을 끼워 맞춘 보조금 사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보조금 사기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개혁신당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바로 이 보조금을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이 보조금을 계속 동결시키고 쓰지 않고 있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는 거. 요 세 가지를 이준석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숙제가 생겼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 쳐도 세 번째는 이거는 바로 또 검찰 수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또 이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이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